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버드대 인생수업 특강을 25번째 특집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입니다. 이 강의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인기가 1, 2위를 차지하는 심리학과 탈 벤 샤르 교수의 강의 내용을 제가 일부 추가해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산, 명예, 지위 또는 권력은 절대로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33살 때 세계 철강업계 강자로 자리매김한 강철왕 카네기 역시 비슷한 맥락의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은 가장 나쁜 목표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보고 좋은 의미의 재물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물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돈을 무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돈은 성공의 여부를 가름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물질이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물질이 풍족하면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오직 돈뿐이라면 살아온 삶이 너무 참담하지 않겠는가. MBA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 온 중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업이 없는 날이면 월가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 전 청년은 꼭 습관처럼 레스토랑 주방장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월가에 입성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주방장은 알바생에게 점차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주방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월가에 입성할 거라고 장담을 했지. 그럼 졸업 후에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전망과 장차 수입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야겠지요. 그의 대답에 주방장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전망이나 월급 따위 말고 앞으로 경력을 어떻게 쌓아갈 건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 말일세. 알바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방장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 식당도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주방장을 그만두고 다시 월가은행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알바 청년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요리 외에는 일자 무식일 것 같은 사람이 은행으로 돌아간다니. 주방장은 청년에게 차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나는 월가의 한 은행에서 일을 했었다네. 매일 돈만 생각하며 살았지. 하지만 어느 날인가 완전히 지쳐버리고 말았네. 이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던 인생일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더라고. 꽤 잘하기도 했고, 특히 친구들이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뻐서 가슴이 떨릴 정도였지. 하지만 월가은행에서 일한 뒤로는 제대로 된 요리는커녕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맛없는 햄버거나 먹기 일쑤였네. 확실히 이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어. 결국 나는 과감하게 월가은행을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요리사의 길을 걸었네. 요리사야말로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이었거든. 행복이란 무엇인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코끝을 간지리는 꽃향기를 만났을 때의 기분 아닐까? 네온사인으로 번쩍이는 번화가를 벗어나 아늑한 자신의 방에서
은은한 조명을 켜고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의 고요함과 편안함 아닐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는 날, 그동안 수고한 자신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를 살 때의 만족감과 기쁨 아닐까? 어쩌면 행복은 생활 속의 사소한 부분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사소한 행복을 놓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한 천재 제빵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빵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빵 냄새를 맡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정도로 빵에 심취했습니다. 마침내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되자 그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제빵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빵을 만들 때마다 반드시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나 버터 등을 최상의 재료, 티끌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세척한 조리기구, 민첩한 여성 보조, 그의 마음에 꼭 드는 음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기분이 달라져서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대로 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술 작품을 창조하듯 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조금이라도 신선하지 않으면 노발대발했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좀 더 남기기 위해 좋지 않은 재료를 쓰는 것은 모독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신도 가끔은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솜씨 없는 제빵사가 대충 만든 빵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할 때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교적 비싼 가격과 더딘 제작 속도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할 만한 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의 가게는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빵 맛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라고 일컫는 나폴레옹은 황제 대관식에서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관례를 깨고 스스로 왕관을 집어 머리에 썼습니다. 이는 신의 권력조차 부정하고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려 했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정복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나 결국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쓸쓸하게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자신이 곧 법이라고 믿는 권력자의 오만은 반드시 몰락을 불러옵니다. 결국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지만 권력과 돈이 유일한 신앙이자 목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을 느낄 만한 의미 있고 명확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목표를 추구합니다. 또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생각대로 살아가며 삶 자체를 즐깁니다. 돈과 권력이 주는 잠깐의 환락에 넘어가지 말라.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국 불행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법조인들, 권력과 돈에 심취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보십시오. 학생 및 2030 세대 여러분, 내일의 성취만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